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문 방송 난 알아야 난세 이채입니다. 처음에 깜짝 놀라셨죠? 오더레이터가 쫙 나오는 음악이 갑자기 툭툭툭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나는 좋아하는 학생 중에 대구에 있는 중학생이고 현재 이제 음악을 전공하고 싶어하고 음악 예고인가요? 중학생이 음악적으로 예고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고 그런데 여기 난 때문에 혼자서 버스 타고 KTX 타고 버스 타고 하여튼 바다 건너 건너서 여기까지 왔어요. 왔다가 이제 그때 만나게 되고 그 전에도 좀 알고 있었긴 했거든요. 어린 학생이 나를 좋아해서 이제 그 학생이 그때는 뭐 작곡 같은 거 하는지 몰랐고 작곡한 걸 보고 저는 음악에 문외한이라서 완전히 모르는데 딱 듣는 순간 이런 느낌 안 들어요? 봄에 만물이 소생하는 느낌 안 드나요? 피디님 그런 느낌 안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막 그 어린 순이 아니면 싹이 막 자라 올라와서 뭔가 막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 음악은 문외한이지만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그죠? 그래서 제가 첫 배경을 썼고, 우리 저 제목은 그렇게 쓰긴 했는데, 우리 천재 작곡가. 천재죠. 제가 볼 때 저건 분명히 천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곡가 윤지수 학생이 만들었는데, 요게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목관과 피아노를 위한 바가텔. 바가텔이 뭐냐니까 뭐 가벼운 서곡이라는데 그럼 서곡은 또 뭐냐고 찾아보니까 서곡이 그 오페라나 이런 뮤지컬은 아니고 이런 그런 거 할 때 첫 도입부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서곡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몰래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음악 혹시 제가 물어보긴 할 텐데 이 음악 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혹시라도 이거를 쇼츠나 이렇게 써보고 싶은,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음악이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이거 쇼츠 영상이나 이런데 영상으로 쓰고 싶은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음원 보내드리고 대신에 우리 학생한테, 지수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드려도 되냐고. 그럼 아마 당연히 본인도 이렇게 허락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느낌이. 근데 이거 도입부 제가 딱 10초 정도 보여드렸는데 풀 영상 보고 싶으면 제가 1분 50초짜리를 만들어서 우리 PD님이 아주 이쁘게 이현 오더레이터하고 윤지수 작곡가님 음악을 이렇게 같이 해서 만든 영상이 바로 저희 이전 영상에 1분 50초 나가니까 가서 난 쪽 오더레이터 얘기 안 해도 되니까요. 음악에 대한 얘기 좀 좋아요. 많이 늘어줘서 우리 지수 학생이 큰 힘이 되도록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왔을 때 그랬어요. 지수한테 나중에 성공하면 난에 관련된 음악 좀 많이 만들어줘 그랬었거든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난 8월 시간이고요. 2024년 9월 23일 월요일인 날 판매했던 거고 이번에는 저희가 빅 이벤트를 해서 입문자분들 많이 하셨고 초보분들도 많이 하셨고 또 처음 가입하셔서 구입하신 분들 많아서 오늘은 그 네 종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그냥 원래대로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오더레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더레이터 먼저 받으신 분들 보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오래된 잎은 새 잎은 괜찮은데 묵은 잎이 이렇게 상처가 있고 반점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해서 따면 됩니다. 그냥 이 잎 어차피 이렇게 따도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주고 요것도 보면 이렇게 있으면 따주는데 이렇게 잘 안 뜯어지면 반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갈르면 딱 갈라지죠.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탁 띄고 이렇게 띄워주시면 되고 받았을 때 보면 이게 약간 쪼글쪼글할 거고 뿌리는 미끼는 하나 별로 없어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키우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만한 망분 있죠. 통기 잘 돼야 돼요. 얘는 무조건 얘는 거의 반다 카틀리아보다 훨씬 더 착생이에요. 반다 습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망분에다가 가는 바크 말고 굵은 바크를 넣으셔야 돼요. 굵은 바크를 넣고 물을 자주. 굵은 바크는 물 주면 이틀이면 마르잖아요. 또 주고 계속 자주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좋고 나는 너무 건조하고 그래 자주 못 준다. 그러면
이렇게 망분에다 수태를 넣는데 착생이 아주 강한 착생이라서 얘는 좀 약간 헐렁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얘도 받아보시면 거의 이게 꽃대가 나왔던 흔적들도 있고, 얘가 적어도 한 4, 5년 키웠는데 저희가 집중 관리 못 해갖고 좀 묵었는데 좀 작은 것 뿐이고, 키우실 때 오도레이타는 반 그늘과 반 양지 사이에요. 너무 그늘지면 꽃을 못 보고 너무 햇빛이 많으면 꽃은 볼 수 있는데 잎이 노랗게 되고 꽃이 나왔을 때도 제 색깔이 안 나오고 막 곰팡이 같은 거 피고 막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 그늘과 반 양지 사이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반 그늘과 반 양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요. 룩스로 치면 15,000 만 룩스 정도에서 만에서 2만 룩스 정도 사이인데 그거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베란다로 치면 베란다 안쪽에 햇빛이 좀 덜 비치는 쪽, 거실로 치면 거실 창가에 가까이 붙어서 햇빛이 잘 비치는 쪽으로 보시면 되고, 둘 중에 한 군데 놔뒀는데 잎이 노랗게 변하면 빛이 센 거고, 잎이 까맣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진 청색으로 변하면 빛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으로 놔두면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내릴 때까지는 뭐 연면 시비도 좋고, 뿌리는 아직 안 여기 뿌리가, 잎뿌리가 일반 뿌리하고 틀려서 좀 짧은데 얘네들이 생각보다 잘 안 죽어요. 여기서 뿌리 잘 나옵니다. 이렇게. 금방 쭉쭉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키우시면 되고, 워낙 건조한 거에 잘 견디는 그런 품종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키우셔고 잘 키우셔갖고 매년 꽃 이쁘게 꽃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뭐였죠? 오데이터가 이거 저희 배송할 때 저희가 보여드리는 샘플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걸로 보내드렸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20개, 어떤 분은 막 4개, 5개씩 구매하셨는데 일률적이지 않은데 저희가 보내드리는 샘플보다는 다 큰 걸로 좋은 걸 보내드렸는데, 하나는 이렇고 하나 이렇게 되면 원래대로 생각 안 하고 이걸 생각해요. 아니, 주려면 큰 거 다 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랜덤으로 똑같이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똑같이 샀는데 좀 크고 작다, 그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샘플보다는 다 큰 거고 좋은 걸 보내드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도레이타는 이렇게 키우시고, 다음에 일월성이 밴드리뱀 일월성 2개 이렇게 보면, 일월성하고 아필럼, 일월성이래. 일월성 어디 갔어? 일월성 샘플이 안 보인다. 자, 일월성, 그 다음에 아필럼 듀크, 아필럼 로얄이에요. 근데 일월성은 없으니까 일월성 있다고 치고, 자, 일월성은 저온에 굉장히 강한 애입니다. 일월성이 강한 애예요. 두 개는 저온 처리를 해서 꽃이 피긴 하지만, 세 개 다. 근데 얘네들 상대적으로 저온이 약한 거예요. 왜? 일월성은 중국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오피시넬이라고 그래요. 그 철피석고기인데 굉장히 추운 지방에서 크는 거고, 또 엄마가 그러고 아빠가 누구예요? 모노리포메라고 해서 국내에서 한겨울에, 물론 그 해안가에서 따뜻한 해풍을 맞고 자라긴 하지만 석고기라고 그래서 겨울을 나는 애니까 얼마나 강했어요. 그래서 두 개 크로싱해서 일월성은 추위에 굉장히 강한 편이라서 5도, 0도까지 떨어져도 튼튼한 애고,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동남아에서 고지대에서 이제 크는 애들이에요. 이런 종류. 그래서 같은 거지만 틀리다. 얘네들은 최소한 겨울에 12도 이상 유지해주고 저온 처리도 15도 정도까지만 해도 꽃이 피는 겁니다. 이 아필름은. 그리고 일월성은 그렇지 틀리다. 얘기해주고, 또 일월성도 모노리폼에는 짧아요. 근데 그 철피석곡은 좀 길게 늘어져서 결국은 늘어지기 때문에 화분에 심든 부작을 했든 위에 걸어서 늘어지게 키우는 게 좋고, 지난번에 방송할 때 제가 아필름은 세워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실상은 난 장소가 부족하고 내려서 못 키우겠으면 화분에다 넣고 지주를 잡아서 일자로 쭉 키우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멋스럽긴 합니다. 안 되는 건 없죠. 하지만 제가 보면 이렇게 늘어지는 애들은 늘어지게 키웠을 때 그 멋이 훨씬 더 나니까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봉가리는 화분이 아주 작은 화분이잖아요. 여기 몇 cm? 6cm 화분이에요. 그래서 물에 푹 불렸다가 뺄 때 이런 뿌리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끝쪽이 아직 자라고 있지만 전혀 상관없습니다. 덴드로는 이런 게 끝가닥 다 자르고 빼서 수태 그대로 9cm 정도, 수태 그대로 해서 덧대서 9cm 정도 화분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때 화분은 플라스틱도 괜찮고 터분도 괜찮으니까 상관없고요.
그리고 부작하실 분들도 지금 부작 바로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 뽑아서 이런 식으로. 그치, 이렇게 쭉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키우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버 필름인데, 벌버 필름이 저희가 이번에 갈 때, 진짜 파격 세일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구매해 주시면 걱정이 있죠. 왜 걱정이냐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저는 파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키우시는 게 중요한데, 싸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사신 분들도 당연히 방송에서 아이 깜짝이야 어떻게 알았지? 라고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벌버 필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벌버 필름은 반 그늘에서, 나무 그늘 밑에서 착생해서 나무에서 자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빛이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습니다. 반 그늘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런 종류 애들이 뿌리가 굵지 않잖아요. 그게 뭐냐면 뿌리를 저장하는 것보다 벌브 저장 능력이 더 있는 애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뿌리가 오히려 카틀리아나 이런 애들보다 과습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화분에다가 깊숙이 심고 식재가 많으면 다 썩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애들은 얇게 심고 배수가 잘 되게 심어서 물을 주고 빨리 말릴 수 있는 환경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공중습도 갖고 잘하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이해 못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죠. 얘네들은, 카틀리아는 뿌리가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에 물 오면 뿌리도 저장하고. 그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뿌리가 두꺼운 이유가 저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얇고 두꺼운 건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무게도 있지 않을까요? 이 무게가 착생해서 있으려면 뿌리가 좀 더 굵어야 되고, 좀 얇아야 되고. 하나하나는 얇은데 얘는 런너로 번식하니까 잔뿌리가 많아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럼 저한테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야, 당신만 하면 카틀리아는 뿌리 두꺼운데 얘네는 훨씬 더 긴데 얇어? 저도 이거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아마도 제가 볼 때 이렇게 서서 바람을 견디진 않잖아요. 요렇게 붙잖아. 이렇게 붙어서 늘어져 있는 형태니까 뿌리가 이렇게 얇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제 상상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벌버 필름을 키울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꼭 이런 분에다가, 이게 꼭 관역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높은 분에다 이렇게 꼭 심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말라주고. 그 말라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집안은 건조하잖아요. 습도 갖고 못 먹고. 물은 자주 못 줘. 안 말르니까. 그래서 벌버 필름은 키울 때 부작으로 키워서 물을 자주 주는 환경을 만들든가, 아니면 화분이 좀 얇은 화분에다가 얹어놔서 거기다가 물을 주고 빨리 말르고 뿌리 주고 빨리 말르는 환경으로 키우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으신 분 중에서 통째로 키우신 분도 있고, 이렇게 마디 잘라서 삽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디 자를 때는 이왕이면 저희는 뭐 세네 발고 이렇게 자르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길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길게 하나, 둘, 셋, 5개 정도 해야지 말르더라도 좀 여유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새 뿌리 내리고 새순나 올라올 때까지 여유가 생기는 거지, 뭐 2개 하나 이렇게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시면 딱 만져보면 알아요. 푸석푸석. 물론 저희들이 심을 때 얘네들은 아까 그런 습성 때문에 스테를 많이 안 쓰고 단단하게 안 심긴 했는데, 이거는 받으시면 이렇게 뽑아서 보면, 받으시면, 그죠? 저희도 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수태 이왕이면 수태 웬만큼 다 털고 다시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다 털어요, 선생님? 그러면 물에다 충분히 불려갖고 이렇게 털어보세요. 털리는 부분까지만 털리고, 안 털리면 뿌리는 다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낮은 분으로 심고, 부작하신 분은 그냥 이 수택 높이가 얇아요. 높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그냥 펼쳐갖고, 요렇게 펼쳐갖고, 바크는 무조건 다 떼야 돼요. 통기성 때문에 났는데 이미 바크가 잘 썩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부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벌버 필름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벌버 필름이나 그게 뭐죠? 덴드로빔 중에서 되게 이렇게 넝쿨로 가는 거 있는데, 사람들 쉽다 그러는데 저한테 어려운 게 있는데, 걔보다는 쉬운데 얘네들은 키우는 집, 잘 키우는 집들은 굉장히 잘 키우고요. 못 키우는 집은 굉장히 못 키워요. 하고, 그 다음에 카틀리아 호유한 글로리는 여기 잎끝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꽃눈이 형성된 걸 보냈어요. 꽃잎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보고 이거 구입하실 때 많은 분들이 처음 카틀리아 키워보는데 쉽나요?를 물어봐요. 카틀리아 중에서 물론 성격이 좀 까다로운 애가 있고, 성격이 좀
좀 유순하고 온순하고 잘 적응한 애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 교배 정도는 거의 비슷하고 육종할 때 왜 그러냐면 원종은 까탈스러운 진짜 까탈스러워 있지만 대부분이 원종이라고 힘들지 않아요. 만약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잘 보세요. 아주 특별한 식물 빼놓고는 수천 년 수억만 년 동안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더러운 성질 갖고 살아남았겠어요? 지구상에 또 북극과 남극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다 퍼지려면 웬만큼은 강한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난초라고 얘는 더 쉽고 더 어려운 거 없다 카틀리아는. 근데 대부분이 특히 교배종들은 육종할 때 만들었어요. 제가 육종을 두 개 했어. 그러니까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하고 크로싱을 해서 육종에서 아주 이쁜 꽃을 만들어서 선발했는데 그 자식들을 쭉 보니까 꽃이 되게 이쁘고 정말 이쁜 애가 있는데 정말 이쁜 애는 키우다 맨날 죽어. 너무 까다로워. 그럼 그거 하시겠어요? 내가 몇 개는 키워도 대량으로는 재배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배 정도는 대부분들이 성격이 좋다. 그러니까 너무 키울 때 얘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렇게 필요 없고 본인이 가져와서 잘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키울 때도 본인들 그 난학생님들의 환경이 다 틀려요. 제가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난 아무리 키워도 안 큽니다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분이 아예 난에 대해서 무지해서 흙에 심거나 큰 화분에 심었을 경우 빼고는 너무 난 정말 잘하는데도 안 큰다 그러면 거기 환경이 안 맞는 걸 수도 있습니다. 빛이 너무 부족한다든지 통기가 안 되든지 그런 건 있으니까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허위한글로리는 일단은 꽃집이 있기 때문에 분은 안 가는 게 좋긴 한데 잘 보세요. 물을 주고 흠뻑 주고 눌러서 언젠간 분갈이 해야 돼. 꽃집은 분갈이 해야 되는데, 이거 꽃 안 필까봐 걱정되는데, 사실 이 정도 건조해서 꽃 안 필 거면 원래 안 필 애들이에요. 자, 이렇게 눌러서 뺐어. 그대로. 자, 물 주고 빼면 이렇게 싹 빠집니다.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졌죠? 이거 떨어졌네. 됐고. 요 정도잖아요. 그럼 얘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지금 상태는. 그러면 여기만 털고 수태 감아서 가루 끼면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냥 우리가 목욕하고 나와서 옷 갈아입는 정도밖에 안 돼요. 만약에 이거를 분촉을 하고, 그러니까 분주를 하고, 잘라서 뿌리를 다 긁어내고, 수태가 다 썩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사람으로 치면 거의 수술을 받고 오는 거라고 치면, 요건 수술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여기서 태국 여행 갔는데, 여기서 동남아에서 약간 추운 데 갔다. 요 정도. 심할 경우는 표현하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적응하는 거 살짝인 거 정도지 심한 문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옷 갈아입는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분갈이 하셔도 문제 없다. 근데 꽃이 안 폈어. 내가 분갈이해서 꽃이 안 폈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받아서 꽃 필 때까지 관리만 잘 하시면 돼요. 관리만. 근데 기본적으로 물은 말렸다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빛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기. 요 세 가지만 충실하게 지키면 꽃은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극정성을 다했는데도 꽃을 못 봤다 그러면 얘는 꽃을 안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보낼 때 어느 정도 커서 움직이든가 해야 되는데 중간은 안 움직이고 요 정도 움직이는 거는 가서 거의 다 핍니다. 근데 이제 막 피려고 그 전에 있잖아요. 모래 올라오려고 이렇게 부풀 때 이때가 되게 위험해요. 이때는 딱 옮기면 노랗게 막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꽃이 완전히 펴 있는 걸 받으면 꽃핀 걸 보긴 하는데 찌그러져서 들어오고 상처도 있고 꽃도 오래 안 가고 모래를 주면 안 필 확률이 이렇게 노랗게 떨어지기도 많고 해서 이런 카틀리아 특히 취미용으로 키우는 난들은 꽃을 보면 이런 꽃이구나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내가 직접 집에서 키워서 꽃을 봤을 때 그게 진정한 내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8번의 스노우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노우화이트도 이렇게 보시면 얘는 이제 새순이 올라오고 있고 뿌리는 나와 있고 이러잖아요. 이건 받으면 어차피 꽃대 없잖아요. 무조건 얘는 더 바로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분갈이 이전에 뽑을 때 그냥 뽑으면 잘 안 뽑히고 특히 플라스틱은 이렇게 눌렀다가 누르면 그래서 잘 뽑히는데 토분은 누를 수도 없잖아요. 근데 토분에 붙은 것도 물에다 충분히 불려서 빼잖아요. 그럼 쑥 툭툭 치면 톡 빠져요. 그럼 스트레스 안 받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불렸다가 빼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뿌리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같은 뿌리인데도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뿌리하고 처음에 태어날 때 뿌리가 똑같은데요. 생장점 있을 때는 둘은 역할이 똑같은데 안에 들어간 뿌리하고 얘가 자라면서 기능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어요. 구조는 똑같은데 얘는 될 수 있으면 호흡을 많이 하고 대기 중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습도를 많이 먹으려고 하고, 얘는 물을 저장하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집어넣었을 때 썩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뿌리가 아예 없을 때는 얘네들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뿌리가 있는 경우는 이런 거는 그냥 과감하게 자르는데 다는 자르지 마시고 요 끝만 잘라서 안으로 넣어서 넣으면 요 끝에서 이렇게 분할해서 뿌리가 내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뿌리는 가능하면 정리해서 잘라서 심는다. 이게 길면 싹둑 가슴이 아파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훨씬 더 난초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고, 그 뿌리들이 긴 뿌리를 말아서 넣었어. 그럼 걔네들이 분명히 썩어. 그럼 거기서 어떻게 돼요? 곰팡이가 생겨. 그래서 병을 일으켜. 그래서 더 안 좋죠. 새 뿌리 내는 게 좋습니다. 난초는 뿌리에도 물과 양분을 저장하지만 벌브라는 기능이 있어서 많게는 수개월 동안 물이 없이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뿌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대기 중에서 습도만 있으면 물이 없을 때도 몇 번이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3번, 4번까지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린 좀 환경. 이런 경우 안 되죠. 뭐 빛을 엄청나게 세게 줘갖고 막 증산작용 나오게 하고, 물론 식물이라는 게 빛이 너무 세면 어떻게 해요? 기공을 처음에 막아요. 막을 것 같죠? 나중에 어떤지 알아요? 도저히 되니까 강아지가 허걱대 하듯이 엽니다. 아니면 몸에 그 열기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증산하는 거예요. 다 물이 빨리고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블루 엔젤, 싱이 엔젤도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맥시마 알바. 모종이잖아요. 모종은 제가 지난번에도 또 얘기했는데, 지금은 모종 끝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칼슘하고 관련돼 있다. 물론 칼슘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칼슘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물론 탄저병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탄저병이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원인은 고온 때문에 오는 거고, 그 고온 때문에 탄저병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고온 다습하거나 그러면, 아니면 물이 너무 마르든가 하면 칼슘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끝단 부분까지가 너무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병이 걸리는 거죠. 못 막아주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 칼슘을 제가 알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줄 필요는 없긴 한데, 또 딴 또 어떤 분들은 뭐 고추나 뭐 이런 것들은 속성이니까 칼슘 많이 필요한데 나는 굳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지 않는데,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긴 한데, 그래도 칼슘이 부족한 현상이 오래 많이 있었으니 제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좋은 그 4가지 칼슘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수입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2월 달인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거 하나면 몇 년 쓰니까. 근데 그래서 지금 다른 거 지금 알아보고 있으니까, 알아보는 대로 제가 판매를 하든 아니면 정보를 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칼슘 비료 있는 분들은 쓰셔도 됩니다. 단 칼슘은 평상시에 칠 때, 연면식으로 칠 때 너무 칼슘이 과하면 경화되는 현상,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질소, 인산, 가리, 왜냐면 칼슘이 있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NPK가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필수 영양소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냐면 비료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미량 요소를 우리가 영양제라 그래요. 영양소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많이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중간계통이가 칼슘인 거예요. 근데 칼슘은 강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칼슘을 줄 때는 연면휴지가 일시적인 효과고, 계속 주는 연면휴지가 아니라 관주로 줘서 토양을 개량해서 끊임없이 칼슘을 주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이런 칼슘을 찾아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 비료를 찾아서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좀만 참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빌리아 아말리아이 네이티바는 뭐 순 다 내렸잖아요. 순 다 내리고 다 날라와서 적응해서 뿌리 내렸으니까 그냥 토분으로만 뽑아서 움직이면 분갈이 해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 마지막으로 카틸리아 바이카라 티포는 지난주에 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뿌리가 안 내린 상황이잖아요. 안 내린 상황인데, 오늘도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난 선생님 얘기 듣고 이런 박스에다 넣었대요. 그래도 통기도 안 돼서 썩어서 진물 넣었다 그래서 내가 방송 때 박스에 넣으라 그랬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띵 하는 게 오는데 제가 그렇게 말은 안 했는 것 같고 그 이해에 대한 차이인 것 같은데 뭐냐면 어차피 광합성을 뭐 하면 얘가 물론 난초는 대기 중에서 공중습도를 먹고 수분을 흡수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야간일 때 정글이나 온실은 90%에서 100%일 때고 가정에서 높아야 40이 못 넘어가요. 진짜 습할 때 50, 60, 뭐 습할 때 빼놓고는 야간일 때 그러면 공중습도를 먹는다는 건 사실 무리입니다. 어려워요. 그럼 뿌리로서 물을 흡수해야지 빛과 공기,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나서 광합성이라는 것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에너지 대사, 여기 활동을, 여기 어디죠? 여기 위에서 먹어서 씹어서 여러 가지 해서 활동해서 에너지를 보내듯이 얘네들 똑같은 건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물과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똑같으면 사람으로 치면 먹지 못하는데 운동을 하는 것보다 에너지를 만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죠? 처음에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살아요. 사람도 며칠 동안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나중에 배가 줄어들어. 왜?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저축하는 거잖아요. 얘들은 벌브에 저장을 해서 요걸로 먹고 사는 거지 물이 없는데 햇빛을 줘서 광합성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도 완전 테스트 안 해봤기 때문에 완전 암실에다 넣었을 경우는 아무래도 식물은 순위 올라왔을 때 삐리리 막 콩나물처럼 클 확률도 있고 너무 해약해지니 그래도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얘가 신진대사 활동할 정도의 빛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반근을 이하로 두라는 거지 어두운 건 아닌 거고 두 번째는 통기는 무조건 있어야죠. 통기가 없으면 뭐가 생기죠? 얘 자체에서 증상장애가 습도가 생기잖아요. 모든 식물이 죽는 거는요 물이 많아서 죽는 게 아니라 물이 많은데 오랫동안 묵으면 산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못하니까 썩으면서 얘네들이 짓물르고 썩으면 뭐가 생기죠? 짓물를 때 반드시 바로 요때다 하고 그런 것들을 먹으러 온 애들이 뭐예요? 균들입니다. 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새순 나오는 것보다 썩어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뭐 심어서 관리해도 뭐라고 제가 말을 못하나 그냥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세워서 이런 플라스틱 통 같은 데 넣어놓고 이끼는 살짝만 깐 다음에 분무 정도 해주고 뭐 연면시비 정도 해줘서 새순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빛이 너무 세면 탈수성장이 나오니까 빛이 전부 드세라 하는 거고 이런 보신 분이 있어요. 그냥 놔두세요 했더니 이렇게 놔두는 분도 있어요. 얘는 아니에요. 식물도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기공엔 뒷면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쓰러지면 빛이 조금만 있어도 충격이 커요. 그러니까 멀쩡한 빛에 센 덴드로비움도 이렇게 있을 땐 잘 견디는데 넘어지면 바로 탑니다. 틀린 거예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기능이 틀린다는 거.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죠? 그죠? 다시 마지막 말씀드리는데 저도 난초 전문가라고 하지만 항시 공부하고 저도 모르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일반 분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키우는 어려운 환경에서 키우는 분들은 그분들이 다 각자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제 거는 참고를 하고 그거하고 서로 같이 공유해서 좋은 방법으로 가는 거고 처음 모르는 분들도 뭐 아주 큰 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화분에 큰 화분에 심고 이런 것들만 제가 얘기해 주는 거고 나머지 요소들은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식물 학자도 있고 똑똑하신 분, 식물 전문가 무지 많아요. 다른 식물 키우다 넘어와서 난초는 몰라도 식물의 기본 상식, 병해충이 많이 하는 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시면 또 틀리고 잘못된 거 알려주시면 저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들어보니까 제 생각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키우니까 60% 정도가 좋았는데 이런 방법 다른 분이 댓글 달아주셔서 제가 보니까 100% 좋아. 그럼 그걸 쓰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비료는 이게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더 좋은 비료 있으면 저도 듣고 테스트해봤는데 좋으면 당연히 그분 알려드리는 거니까 우리 나나 학생님들은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난 선생님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난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배워서 공유하는 그런 프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